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서 이상하게 후회스러웠던 그 밤을. 분명 위로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오히려 더 공허했던 그 감각을. 당신은 그것을 시원섭섭하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렸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배신한 겁니다. 말을 꺼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이 식어버리는 기분. 아직 입안에 그 말의 여운이 남아있는데 이미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인간은 말하는 순간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공기 중으로 흩어진 그 말들은 듣는 사람의 해석 속에서 왜곡되고 재단되고 결국 사라집니다. 당신이 느낀 그 뜨거운 분노는 상대방에겐 그저 좀 화났나 보네 정도로 가볍게 소비됩니다. 당신이 품었던 깊은 슬픔은 힘내라는 한마디에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외롭습니다. 말했는데도 이해받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했기 때문에 더 이해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공감받고 싶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자꾸만 속내를 꺼냅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상담사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공허를 느낍니다. 말하고 나면 왜 이렇게 텅 비는 걸까요? 왜 토해내고 나니 오히려 더 메스꺼운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표현될수록 가벼워지고 견디지 못하게 된다. 당신이 감정을 말로 바꾸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언어는 감정을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니까요. 당신의 복잡한 내면은 몇 마디 말로 축소되고 그렇게 축소된 감정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말할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다. 감추어야 합니다. 속내를 꺼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그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는 사람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말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사람만이 결국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가? 왜 침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감정은 나누면 치유된다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을수록 소모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슬픔을 말하는 순간 그 슬픔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듣고 자신의 경험에 비춰 해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순간 당신의 슬픔은 상대방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슬픔과 뒤섞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꼈던 그 고유한 무게는 증발해버립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제 타인의 해석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소모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의 소모. 당신은 이해받고 싶어서 말했지만
정작 그 감정은 말해지는 순간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니까요. 당신이 느끼는 슬픔의 깊이, 그 질감, 그 온도를 담아낼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말하려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당신은 필사적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의 감정은 원래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마치 복사기로 복사를 반복하면 원본이 흐려지듯이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왜곡되고 축소되고 오염된 감정의 잔해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감정을 다시 온전히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한번 말로 바뀐 감정은 그 말의 형태로만 기억됩니다. 당신이 나 정말 슬펐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슬픔은 정말 슬펐던 것이라는 개념으로 축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보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것.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감정은 당신 안에 온전히 머뭅니다. 그것은 왜곡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타인의 해석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그 무게를 느끼고 당신만이 그 깊이를 압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고 견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변화합니다. 그것은 익어갑니다. 깊어집니다.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숨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함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속마음을 숨기면 안 된다. 솔직해져야 한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외면당할 것 같아서,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혼자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봅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존엄이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해석과 판단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지켜내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정말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해버리면 그 감정은 즉시 고정됩니다. 나는 화가 났어. 이 한마디로 당신의 복잡한 내면은 화라는 단 하나의 단어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화가 아니라 실망이었다는 것을, 그 실망 밑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침묵은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자기 자신과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을. 말은 모든 것을 빠르게 만듭니다. 감정을 말로 바꾸고 그 말을 타인에게 던지고 타인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그 빠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침묵만이 당신을 당신에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이다. 침묵은 성찰의 공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감정을 소비하지 않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혼자 이해한 감정이 타인에게 설명받은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과 함께 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꺼내 보이는 것은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속내를 쉽게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판단합니다. 공감하는 척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에 있습니다. 당신이 속내를 드러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민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 힘든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복잡한 내면은 몇 개의 꼬리표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속내를 감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엄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인의 해석과 판단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해 속에서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보호로서의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속내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솔직함이라고, 용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속내를 소비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확인하고, 당신의 두려움을 구경하고, 당신의 상처를 씹어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비된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당신이 아닙니다. 속내를 감추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당신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성벽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속내를 감춘다는 것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충실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차갑게 만든다고, 혼자 있으면 냉혹해진다고, 타인과의 연결을 끊으면 공감 능력을 잃는다고. 당신도 이것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려 했을 겁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망가뜨릴까봐, 침묵이 당신을 돌처럼 굳게 만들까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감정을 정제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의 감정은 비로소 순수해집니다. 타인의 반응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감정 자체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분하게 됩니다. 진짜 분노와 겉으로만 부풀려진 분노를 가려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당신의 감정은 증폭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분노에 공감하면 당신은 더 화를 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슬픔을 안타까워하면 당신은 더 슬퍼합니다. 감정은 공명합니다. 타인의 반응이 당신의 감정을 키우고 그렇게 커진 감정은 실제보다 과장됩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맞춰진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고독은 이 모든 과잉을 걸러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감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과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본래의 크기와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발견합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렇게 깊지 않았던 상처들을. 고독은 정신의 여과기입니다. 불필요한 감정들, 타인에 의해 부풀려진 감정들, 진짜가 아닌 반응들을 모두 걸러냅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이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가장 따뜻한 인간이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불필요한 상처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받은 사소한 상처들, 세상이 당신에게 더 씌운 억울함들, 그 모든 것이 고독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당신은 더 단단하지만 동시에 더 부드럽습니다. 쓸데없는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이해가 자라납니다. 과잉된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진짜 연민이 싹틉니다. 고독은 당신을 냉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언제부터인가 끊임없이 설명해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당신은 오해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너도 내 입장이 되면 알 거야. 그렇게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고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해를 통해 당신 자신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확신은 타인의 고개 끄덕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줘야 당신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그들이 이해라고 말해줘야 당신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은 약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약함의 징후일 수 있다. 강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 내면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을 오해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을 판단해도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타인의 이해 없이도 서 있을 수 있는 힘, 세상의 동의 없이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확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자유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경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 합니다. 감정을 토해내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호소하고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합니다. 타인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타인의 공감을 갈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무겁고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용한 강인함, 말없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중심. 당신이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존재 여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외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서 충분히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완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기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완결되는 존재.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만납니다.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대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견딘 사람만이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말하지 않고 견딘 사람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평소에 침묵할 때 당신의 말은 무게를 얻습니다. 당신이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때 당신이 마침내 꺼낸 말은 힘을 갖습니다. 조용한 강인함.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았기에 아직 살아있는 내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지켜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 안에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채로 그것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표현하라고, 공유하라고, 솔직해지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 감추는 지혜, 침묵하는 강인함.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차갑다고, 폐쇄적이라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서 충분히 단단해졌으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고독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속내를 감춘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은 온전한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의 해석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내면입니다. 말로 축소되지 않은 복잡하고 풍부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며 소모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며 보존할 것인가. 타인의 이해를 구하며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이해하며 독립할 것인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고독 속에서 중심을 지킬 것인가. 쇼펜하우어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한 당신을, 속내를 감춰도 충분히 온전한 당신을, 침묵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있는 당신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